또 왔어요. 이제 우리 준비됐어요.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았습니다. 사실 이게 최적화된 가장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 정도가. 그리고 나서 오늘 국토계획법 용어까지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 나머지 법들 용어 얘기하고 입문과정을 마무리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요. 공법 체계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단 제가 설명을 한 바와 같이 국토를 계획해서 규제한다고 했죠. 계획 위에 한 번 더 써봐요. 국토계획법에서 계획 동그라미하고 한 번 더 쓰면 규제라고 쓰세요. 국토계획법의 계획에 규제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국토를 계획하는 게 어려우니까 도시마다 계획한다고 했죠. 그게 거기 밑에 노란 색깔 도시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노란 색깔 보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계획으로 화살표되어 있는 내용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토지의 용도 지역도 정하고 용도 지구도 정하고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것도 정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있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계획하여 규제하고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도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정비사업도 다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아까 했지 따로 법이 있다고. 그게 도시개발법이고 정비법인 거야. 그래서 화살표가 돼 있지 옆에 도시개발법 6문제 정비법의 6문제가 돼 있어서 제가 전체를 박스로 묶어놨을 거예요. 왜? 이게 하나의 패밀리예요. 패밀리. 하나의 라인 안에 들어가 있잖아. 가족끼리야 가족끼리.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규제하니까 결국은 그 세 법이 한 가족인 거야. 국토계획법이라는 아버지 밑에 두 개의 자식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법을 다 보면 12개, 6개, 6개니까 24문제인 거야. 그러면 60점인데? 다른 거 안 해도 될까? 다 못 맞춰.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도 봐야 돼. 그 얘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건축법 7문제 배우고 주택단지 7문제 배우고 농지 2문제 배우면서 진도는 심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전체를 이렇게 뭐하죠?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흐름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이제 부동산 공법을 체계도를 별도로 보면서 공부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그런 식이 아니야. 이제 그림으로 한 방에 체계를 보면서 같이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교재를 가지고 1년 내내 돌려야 이거라도 마지막에 눈에 들어와요. 그죠? 올해도 여실히 증명이 됐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자꾸 중간중간 의심을 한다. 이것만 가지고 되냐고. 116페이지인데 이것만 가지고 되냐고. 그거나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말해도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점수 안 나오고 이러면 딴 걸 좀 들어봐야 되나라고 외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망하는 거야 이제. 강사 바꾸면은 또 그 새로운 강사 적응하는데 몇 개월씩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저를 비롯한 어떤 강사분이건 여러분 시험 떨어뜨리는 강사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만난 그분이 여러분이 안 맞추는 거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안 맞는다 하더라도 맞춰가야 돼. 어느 사람을 만나도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고 받고 저렇다고 받고 강사만 넷을 들어. 이건 반드시 재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강사한테 정들이고 스케줄 맞춰가지고 서로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 다른 강사 듣는 분들도 그분 들으면 돼요. 굳이 병행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한 강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세럼에 올해 세팅된 강사분들이 정말 이번에 훌륭하세요. 이번에. 또 작년하고 또 몇 번 바뀌었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잘 따라가시면 큰 성과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요. 지금 잠깐 보니까 야 어떻게 쟤는 지 입으로다가 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말 못했거든요. 근데 감옥 가서 참 뻔뻔해지다 사람이 이렇게. 그죠? 봐봐요. 근데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만 얘기해야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늘 3교시는 요것을 제가 좀 용어를 얘기해 줄 거예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토를 계획한다고 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은 규제하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규제를 위해선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자. 한 번 더 써봐. 규제.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항상 얘기하듯이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규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법은 몇 개? 12문제가 나와서 30% 내외가 나오는 첫 번째 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봐봐. 그런데 국토라는 거를 계획하는 게 좋긴 좋은데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복잡하고 많다. 그래서 디테일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엉성하다. 그러면 좀 단단하게 규제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라고 하는 서울시, 거기 가운데 왼쪽에 보면 밑줄 그어져 있고 무슨 시라고 돼 있을 거야. 거기 서울이라고 쓰세요. 왼쪽 끝에 서울시. 그럼 서울시라는 도시 그리고 비롯한 모든 도시에서 도시마다 뭘 만들어?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하게 돼. 이걸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써있지. 관할구역이라고. 서울시의 관할구역은 서울시야. 의정부시의 관할구역은 어디고? 의정부시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를 제가 특광이라고 한 거고 특시라고 쓴 거는 특별자치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써도 돼. 아까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뭐라고요? 특시는 뭐야?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도는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군수의 시군인 거야. 근데 가로에 뭐라고 나오지? 가로에?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고 나오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을 만드니까 강화군은 별도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야. 하지만 경기도 가평군은 만들어야지. 광역시 군이 아니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 있겠지?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만들 필요 없어. 광역시가 만드니까. 이해 가셨죠? 하지만 경기도 연천군은 만들어야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늘 되게 이해가 빠르네? 혹시 예습하고 온 거 아니죠? 앞으로 미래가 밝아요. 한 번에 붙겠는데? 어쨌건 도시계획. 그러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봐봐. 단도직업적으로 그 안에 도로 있죠. 이런 도로를 만드는 것도 계획으로 규제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계획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쭉쭉 뻗은 길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A라는 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러면 이 A라는 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나 도로 만들 거니까요. 토지 좀 싸게 파세요. 나 가뜩이나 돈도 없고 사업비가 많이 딸리거든요. 그러면 A가 뭐라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싸게 드릴 테니까 받아서 사업하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 그럼 내 땅을 꼭 사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겠죠. 그럼요. 그럼 안 팔아. 그렇죠? 좀 더 비싸게 받아.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제적으로 규제해서 뺏어오지 못하면 이런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으로 규제를 하게 돼요. 옆에 써있지. 그러면 이와 같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는데 써져 있지. 그 결정된 걸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 가운데 있잖아.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돼. 이걸 뭐라 그래? 도시계획 시설이라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계획으로 규제를 해서 결정이 났으니까 요 계획으로 요 토지를 규제해서 뺏어다가 도로를 만드는 등 각종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된 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도시계획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4호선 전철 같은 거,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 이런 우리 상계동의 큰 도로 같은 거 절대 생길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상계동이 지금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 지가 얼추 30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상계주공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해보겠다고 덤비는 거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한 90년 초반이나 80년 말쯤에 지었겠네. 호돌이 아파트라고 하지. 88년, 87년 이때. 그때 진 것들이 이제 슬슬 재건축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계동도 신도시였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가운데 큰 길이 있는 거야. 주작대로가. 어디 이런 게 있어, 옛날 도시에. 말도 안 되지. 그죠? 여기도 원래 원조 신도시야. 그 당시에는 신도시란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여기하고 또 어디였어, 그때가? 박통때 저기 어디야? 강남, 대치동 일대. 그러니까 박통때 마지막에 푼 거야, 거기가. 영동 재개발하면서. 그쵸, 그 당시에. 그 영화 못 봤어요? 됐어요? 중요하죠. 저는 뭐 그런 정보를 다 영화 보면서 얻어요. 참 교육될 게 많아, 영화 보시면. 그쵸. 옛날에 그 뭐더라? 이민호 나왔던 영화 있잖아, 왜? 1970인가? 뭐더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봐봐. 잠깐.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들을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요 도시 계획을 만드는데 화살표가 돼 있고 오른쪽 끝에 노란색 박스가 보일 거예요. 오른쪽 끝에 노란색 박스 중간에 보이죠. 그럼 봐봐. 뭐라고 돼 있죠? 도시군 계획은 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보이죠? 근데 제가 좀 수업하면서 계속 제가 군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도시 계획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면 제가 지금 가평군에 가서 강의하고 있다면 제가 가평군 계획, 연천 군 계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서울특별시 군이에요? 아니죠. 실제 법에도 도시군 계획은 군 단위일 땐 군 계획이라고 하며 군 단위가 아닌 경우는 도시 계획이라고 한다라고 법에 써 있어요, 사실. 그거를 한꺼번에 써놓은 게 도시군 계획일 뿐인 것이지 뭐하죠? 제가 서울시니까 도시계획이라 부르는 건 하자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에서 군자 붙이고 띄고 틀렸다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서울시는 군 단위가 아니라 저는 그냥 도시계획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할 거야. 그냥 군자 한마디 더 하는 게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려요. 그게 1년 따져보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요. 그럼 도시계획은 서울시 인구가 얼마냐면 1000만이에요. 물론 비싸서 좀 빠졌어요. 인구가 정확히 말하면 저번 달 기준으로 991만이랍니다. 9만 명이 빠졌어요. 원래 1000만이 넘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평균 집값이 10억 넘어가면서 인구 10만이 빠진 거예요, 거의.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에 서울시는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지금처럼 이런 계획을 도시계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못해요. 뭐부터 해야죠? 봐봐. 이렇게 서울시가 있으면 한마디로 뭐부터 하냐면 봐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먼저 하는 거야. 야, 이렇게 도로 라인을 깔자. 이런 식으로 도로 라인을 깔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우리 노원이 있는 예를 들어서 서부권이다. 서부권. 청량리, 왕십리, 노원. 청량리, 왕십리, 노원. 상동. 그지? 여긴 뭐다? 서남지구다. 그래서 뭐하죠? 영동, 잠실, 강남 등등 동네. 요 동네. 여기는 뭐다? 여기 동이구나. 미안해. 동북, 동남. 표정이, 그런 건 또 알아 또. 어쨌든. 그래서 서북, 서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 쪽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강서구 일대예요, 사실은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가 뭐가 된다, 이제 해당 내용 부분이 영등포 일대, 그 주변 동네가 되어지는 사실은요. 여기가 영등포인가? 이쪽 영등포인가?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해당 내용 부분에서 이렇게 어느 축에 어떤 내용으로 인구의 배분과 공간구조 설정을 어떻게 할지 스케치를 먼저 합니다. 도시 기본계획상. 이걸 뭐라 하냐면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이와 같이 스케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살지 모르니까 여기다 어느 정도의 인프라, 도로, 공원, 주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인구 배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방제, 앙전,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스케치를 먼저 해요. 그리고 그 스케치 위에다가 이제
본 그림으로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여기에다가 알았어. GTX 이렇게 해서 C노선 가면서 이렇게 여기에 설치해야지. 그러면 GTX 여기 설치하고 여기에 송파 위례가 있어가지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들어오니까 이만큼의 신도시 올 거야. 여기다가 각종 인프라 구축해서 쓰는데 지장 없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실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고 실제 규제를 가하는 거는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본 계획으로 기본 축 잡아줘 스케치하고 그 지침을 받아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으로 현재 서울시를 만들고자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그림을 그리면 스케치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스케치를 먼저 하는 계획을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뭐라 써 있어?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된다. 라고 오른쪽 중간 노란색 첫째 줄에 써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해 준다. 알겠습니까? 줄 긋고 지침 동그라미 하고 똥침이 아니라 지침. 재미없네. 다음부터 안 할게요. 어쨌건 지침. 왜냐면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같은 걸 얘기해도 어디 가면 빵 터지는데 어디 오면 이렇게 무시당한다? 달라, 상황마다. 어쨌든.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고 관리계획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1번, 아까 얘기했지, 토지의 용도도 정한다. 어떤 건물 질 수 있을지, 질 수 없을지. 그게 다 정해주는 거야. 봐봐, 서울시가 요 토지에다가 주택을 질 수 있다고 용도를 정한 거야. 그러니까 진 거야. 아파트를 진 거고. 그걸 용도 지역이라고 해. 토지 이용 규제지. 그리고 지역만으로 안 되면 그 위에 또 지구를 정해줘.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구역도 정해. 그래서 지역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구역 동그라미 해봐. 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요 동네에다가 어느 지역이어서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는지, 어떤 지구여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지역, 지구로 부족해서 구역을 정해서 어떤 규제를 받는지 이것도 정해줘. 이런 규제 때문에 어떤 토지는 아파트를 질 수 있고 어떤 토지는 질 수 없는 거야. 어떤 토지는 상가를 질 수 있고 어떤 토지는 질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해. 이걸 지역, 지구, 구역제라고 해. 쓸 필요 없어. 뒤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도 계획해서 하는 거고 관리 계획으로. 물론 봐봐. 기본 계획의 지침에 맞춰서 관리 계획으로 설치 계획을 만드는 거지. 키워드가 설치야. 그냥 기반시설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요 단어가 붙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건 단순한 기본 계획이야. 뭐 좀 물어볼게. 들어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설치, 정비, 개량 없지. 내가 말하는 것에. 그럼 봐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으로 예산 확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스케치만 하는 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인 거고, 그렇게 GTX에 대해 세팅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설치해줘야 돼. 그건 관리계획으로 계획해 설치하는 거야. Understand? 다시 들어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고, 그래서 세팅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도시 관리계획 내용인 거야. 쓸 필요 없어. 다 배울 거야. 이해만 해놔. 기본계획은 지침만 잡는구나. 거기에 기초해서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규제를 가해 설치하는 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한 번 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을 뭐라 불러? 도시계획. 그 계획으로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해 지금의 모습을 만든 거야. 근데 복잡하니까 도시계획에는 밑그림 그리는 스케치 작업을 먼저 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 기본 계획대로
도시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들을 규제하게 돼. 그러면 실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관리 계획이지 기본 계획이 아니야. 기본 계획은 서울시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해. 그리고 관리 계획이 실제 우리를 규제하는 본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해가셨죠? 그래서 두 계획을 우리가 도시 계획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노란색 칠을 해놓은 거야. 친히 내가 했어. 그렇죠? 노란 색깔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6번은 아직 안 배웠고요. 그렇죠. 다만 하나 물어봅시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도로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림 잘 보면 여러 도시에 걸려져 있는 기반설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기반설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기반설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그럼 가운데 맨 위에 이런 기반설을 우리 뭐라 하냐면 광역시설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가운데 맨 위에 광역시설, 형광펜구입니다. 가운데 맨 위에 박스, 광역시설. 아니, 요 도로를 따라가 봐. 그럼 위에 써 있잖아. 이렇게 못 찾아. 뭐라고요? 요 도로를 따라가면 위에 써 있다니까? 그렇죠?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책이 필요하다면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광역성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봐봐. 잘 봐봐. 기반시설 중에 노란 색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거면 이건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여러 도시에 걸려 있다면 이건 광역시설. 이해가셨죠? 그러면 그 광역시설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광역계획권을 정해. 시작. 광역계획권을 정해.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해주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데 우린 이걸 뭐라 부르냐면 광역도시 계획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야. 봐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V. 이거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액션 스타트. V. 첫 번째 가운데부터 드립니다. 계획이 나오죠? everybody. 계획이 나오면 얼른 해요. 왜 안 해?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가? 이 전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가? 이걸 떠올려야 돼.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는 규제하는 건데 계획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항상 뭘 느껴야 되냐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하지? 이걸 알아야 뭘 규제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거의 70%가 계획이에요. 그 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뭘 규제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어디 만드는지를 모르면 뭘 규제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봐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럼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은 목적이 뭘까?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거야. 목표가. 근데 우리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 뭐지? 이게 도시계획, 노란색. 이게 도시계획이야. 그러면 관할구역에 만드는 도시계획은 뭐가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잘 들어봐. 도시계획은 노란색이지?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얘는 파란색이야. 영 이해 안 되면 색깔로 봐. 색깔이 달라. 선생님 안 보여요. 생명이라.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만드는 계획이라 이건 상위 계획이지 관할구역의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할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할까? 이걸 떠올리시면 무엇을 규제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관할구역에 대하여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뭐 고민의 X지 당연히 노란색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외워라고 들면 다 까먹어요. 근데 이 그림만 떠올리면 작살나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 그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오른쪽 맨 위에 전국토에 만드는 계획이 있어. 오른쪽 맨 위 국가계획. 됐지? 국가계획. 아, 전국에 만드는 거구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EX 써봐. 4대강 보. 아주 뭐 대국민적인 그 분노를 산 사업이잖아요. 4대강 보 토목 사업을 했는데 왜 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이게. 그렇죠? 어쨌든 근데 4대강 보 토목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국에 하는 국가계획 사업이었어요. 누가 했을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명박이 아니고 그럼 잡혀가요. 명예훼손으로. 봐봐.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우리 법엔 대통령 안 나와. 알았죠? 국가 나오면 그냥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사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써봐. 국장이라고 쓰면 돼. 우리 국토계획법이나 부동산 공법 강의할 때 우리 공부할 때 국가가 뭐를 합니다. 그럼 고민하지 마. 거의 90% 이상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렇죠.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 국장이 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 국장이 만든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만든다. 국장이 만든다. 다 국가계획 관련성이 있다면 이건 국장의 권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이게 어디지? 전국에 만드는 국가계획. 빨리 해봐. 국가계획. 국가계획 줄여봐.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지. 더 줄여봐. 서울시의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어.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적합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앞서는 거야. 이걸 정하지 않으면 이 계획 간에도 분쟁이 생겨요. 뭐 좀 물어봅시다. 만약에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으로다가 요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로 한 거야. 됐지? 근데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 들어오기로 계획도 잡혔어. 그럼 국민들은 뭐야 아파트 짓는다는 거야 뭐 외곽순환도로 들어온다는 거야 이럴 거 아니겠냐고. 그럴 때 아무 규정이 없으면 소송으로 싸워야 돼요. 뭐가 더 공익이 앞서냐 뭐가 더 국익을 위해 좋냐 뭐 등등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비용이 엄청나고 사업이 지연되니까 법에 정한 거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적합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너 아파트 못 져.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 지나가는 거야 라고 보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붙고 중개업을 할 때 이런 계획과의 충돌이 생기면 뭐가 상위계획일까를 판단하시면 돼.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왼쪽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봐봐. 왼쪽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왼쪽 맨 위라고 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어느 쪽인지 본 다음에 위를 보도록 하도록 합니다. 뭐라고요? 왼쪽 맨 위야. 봐봐.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뭐라고 나와? 동그라미 국가계획에 부합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써있지. 왼쪽 맨 밑에 3번 봐봐. 왼쪽 맨 밑에 3번.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형광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그 1번하고 3번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2번, 4번은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리고 그림책도 말하지 않은 건 읽지도 말아요. 제가 때 되면 다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거 질문하면 답변 거부야. 알겠죠? 왜? 지금 알 필요가 없어서 안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림책도 말한 것만 아시면 돼. 아, 그럼 어떤 분이 그래? 언제가 돼야 그림책을 다 보게 되나요? 8월 말. 그때쯤 돼야 그림책에 있는 걸 내가 다 얘기하게 돼. 조금씩 더 얘기하는 거야. 아, 말 나온 김에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거 아세요? 강사도 여러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공법 강사도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전체 다 던져주고 그거를 조금씩 줄여가는 분이 있고 저처럼 처음에 조금 얘기하고 공부됐으면 좀 더 얘기하고 늘려가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는 여름까지는 늘려요. 그리고 9, 10월에 나올 것만 확 줄여버려 그냥 거기 가서.
그죠? 제가 맞아요. 왜? 처음에 많이 알려주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1차만 해야 되겠다. 올해 1, 2차 감당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저는 여러분을 8월 달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꼬실 거예요. 뭐라고요? 꼬신다는 말 뭔 말인지 알죠? 꼬시면서 포기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못 알아먹으면 스탑, 안 해. 그리고 다음 타임 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대한 꼬셔서 안 포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작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막 던지잖아. 시험장 가보기 전에 포기합니다. 그런 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목표는 여러분을 시험장에 들어가게 해서 시험을 붙게 하는 게 내 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11, 12는 말한 만큼만. 1, 2월은 좀 더 더해서 말한 만큼만. 그림책도 말하지 않은 건 궁금해하지 마요. 말한 것만 궁금해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요. 했습니다. 그럼 봐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정리가 된 거야.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봐봐요. 적응하세요. 이제 대충 그냥. 그러면 9페이지 왼쪽 위에 볼게요. 9페이지 왼쪽 위에. 그럼 뭐라고 나오냐?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와요. 아까 말해. 지구단위 계획. 여기 좀 봐볼게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좀 봅시다. 제가 이렇게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관리 계획. 됐죠? 그리고 거기 9페이지 왼쪽 위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12페이지 먼저 펴볼게요. 12페이지 먼저 펴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 위에다가 서울시라고 쓰세요. 가운데 위에 무슨 시 돼 있지? 가운데 위에 무슨 시라고 돼 있을 거야. 서울시. 됐죠?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를 그 그림처럼 만들려고 관리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12페이지 보는 거야, 지금 먼저. 그럼 봐봐요. 그러면 첫 번째,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들 아는 거, 상계주공 7단지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해요. 이를 뭐라 하죠, 우리가? 정비사업. 보이죠? 3가지 써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써 있을 거예요. 12페이지 왼쪽 위에.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주겠니? 이게 정비 사업이에요. 우린 이런 면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비 사업이 교육이 됐던 거죠.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주지 않겠니? 이 정비 사업 놀이야,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을 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를 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송파 위례 같은 거, 강서 마곡, 송파 위례 같은 거, 강서 마곡 이런 동네에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 가면 필지가 아주 반듯합니다. 가보면. 그렇죠. 그리고 해당 내용 밑에 아까 얘기했던 거,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럼 도로 등에 대한 부분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강제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요 A란자의 토지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 기반시설 써있지?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써있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된 시설을 우린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으로 요 A란 토지를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한번 말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작. 그러면 봐봐. 제가 시설 사업이라는 걸 얘기했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얘기했고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 사업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정 가운데 밤톨 모양으로 뭐라고 써있지? 여기 가운데 도시군 계획 사업. 한마디로 이 세 사업을 우리 뭐라 하냐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 사업이라 해서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정 가운데 밤톨에 써 있을 거야. 뭐 말해? 도시계획 사업. 그 말을 길게 얘기해봐. 외울라 하지 말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인 거야.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내 말 때 이해하겠죠? 이게 다 용어 정의야 지금. 먼저 보고 앞으로 가자고. 그림을 봐야 돼 이해가 쉽거든. 근데 물어봅시다.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상계동 말고 예를 들어 성수, 옥수동 일대 얘기해 봅시다. 지금 옥수동에 재개발 재건축이 돼가지고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많이 이사갈 정도로 아주 고급화 전략을 써서 많이 환골탈태가 됐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옥수동 일대의 노후불량 정도는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뭐 재개발 재건축 영화 나올 때마다 그 동네가 영화 배경의 영화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보면 완전 난리가 났죠. 뭐 갤러리아 포레부터 해가지고 좋은 단지 겁나 많아요. 갤러리아 포레에 김수현 살잖아. 갈라고? 못 들어가. 봐요. 그럼 내용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로 등도 복잡하고 안 좋았어요. 근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런 동네를 멋지게 따라라라따 뽀사시하게 동네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질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공원 서울숲공원 왔다시 너무 좋아. 난 서울숲공원은 정말 부럽더라고. 한강을 조깅한다. 언제 이룰 수 있을까? 차 타고 가서 하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용에서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 어디에 터미널 만들지, 어디에 학교 만들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 안 해?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요 옥수동 일대의 재개발 정비 사업에 지금 말한 내용은 서울시 전체야 일부야? 그렇지. 서울시의 지금 일부란 말이야.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다가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옥수동에만 필요한 도시관리 계획을 왜 서울 전체에다 만들어 돈 들어가게. 그래서 이렇게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써있지. 왼쪽에 제 얼굴 위에 써있을 거야. 지구단위 계획이라 그래.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러니까 관할구역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키워드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그럼 봐봐. 이렇게 해볼게. 국가계획이지.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이지. 그 다음 도시계획이지. 서울시 일부 옥수동 지구단위 계획인 거야.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 안에서도 또 일부에 만드는 계획인 거지. 그게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곧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치? 그러면 요 지구단위 계획을 중개업자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지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다른 동네에 비해서 뭐가 더 좋은지 이 동네가. 봐봐. 한 4년 전쯤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에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단 말이야. 그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11억, 15억밖에 안 갔었어. 그거 나오고 나서 갑자기 18억이 됐어. 나는 그때 고점이라고 봤었어. 그때가 문재인 정부 초반이었어. 내 친구가 같이 들어가재. 모든 걸 처분해가지고 생빚을 내가지고 가재. 난 빚이 싫었어. 안 갔지. 걔 혼자 갔어. 그게 35억이야. 우리 집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객님들 그때 갔었어야 했었어. 정말 내 지금 생각해 잠이 안 와. 가상만 그리고 만나면 우라통을 치면 걔 안 만나요 집에나. 어쨌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그와 같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잠실역 주변에 39층 49층을 허용할게. 원래 서울시에서 35층 넘는 건물은 허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아주 많이 인정해줘야 39층인데 야 잠실주공 5단지 니네 학교 부지 제공하고 공원 부지 제공하고 터미널 부지 똑같이 제공해봐. 광역시설단지
이런 걸 약속을 하고 대신 잠실역 주변에 49층까지 허용할게. 응? 그리고 거기서 해당 내용 부분에 공원도 넓게 만들기로 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거야. 그리고 오피스텔도 잠실역 주변에 표준하게 해줄게. 높이주도 없애줄게. 이렇게 지구대를 짠 거야. 그래서 통과가 되고 그거 나오면서 갑자기 확 오른 거야. 그러니까 2번 올라서 2번. 11억 가다가 18억 가다가 35억으로 지금까지. 2번 오른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은 그 지역을 특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고, 이 계획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중개업할 때 설명이 쉬워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한 번 더 해봐. 여기부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나서 요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지? 용도 지역이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다.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3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됐죠? 그러면 용도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써봐. 용도 지역은 사람으로 말한다면 남성, 여성 같은 성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성별. 용도 지역 옆에 써봐. 성별이라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뭐 한 번은 태어나 봤고 한두 번은 낳아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나도 몰랐었는데 딸, 아들, 딸 저 둘이거든요. 남매인데 낳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나올 때 성별이 정해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빤스 입고 나오나요? 아니죠. 맨몸으로 나오죠. 그게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토지에도 성이 주어져요. 넷 중에 하나. 그래서 용도지역은 써져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4대 용도지역이 있어요.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목안대 시작. 도관농자. 가만히 있어봐. 이 노래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 풍의 노래예요. 그래서 늘어진다거나 또는 톡톡톡 끊지 않으면 맛이 안 나니까 밝고 경쾌한 풍으로 부탁드려요. 뭐라고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돼. 왜 중복 안 된다고 할까?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히 끝나. 서울시가 서울시의 토지의 용도를 정할 땐 넷 중에 한 가지의 성을 정하는구나. 뭐 하려고? 그 위에 쓰면 토지 이용을 규제하려고. 시작. 토지 이용을 규제하려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토지의 용도라는 걸 정해주는구나. 그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4대 용도지역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넷 중에 하나를 줄게요. 뭘 가지고 싶어요? 사실 돈 되는 거는 본능적으로 안다니까요. 도시지역이 좋죠. 왜? 이렇게 건물도 짓고 월세라도 받아 먹으려면 당연히 좋죠.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건물주죠. 여러분 아마 오늘 공부 시작해서 자격증 따고 나면 20년 후엔 뭐 돼 있어요? 건물주 되어 있을 거예요. 믿으세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대요. 20년 뒤에 뭐 돼 있어요? 죽었겠죠. 그러면 안 되고. 왜 죽어? 요즘 세상에 100세 살아야지 아무리 무서워도. 어쨌건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 4대 용도지역이 있고요. 사람으로 친다면 사람의 성별처럼 토지엔 넷 중에 한 개의 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도시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역과 중복해 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성이면서 여성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내가 얘기했지. 우리는 태어날 때 빤스 입고 태어난 거 아니라고. 맨몸이야? 그럼 맨몸 위에다가 가릴 것들이 필요해. 속옷도 입어야 되고 양말도 신어야 되고 넥타이도 매야 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필요하겠지. 그래서 용도 지역에다가 옵션을 주는 게 용도 지구예요.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용도 지역 위에다가 필요한 옵션을 거는 거야. 내가 지금 강의하러 왔으니까 넥타이라는 옵션을 냈잖아. 집에서 내가 동네 슈퍼 가는데 이거 매? 정상 아니야. 동네 슈퍼가 넥타이 뭐 하려고 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죠. 캐셔가 이쁜가? 말도 안 돼.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용도 지구는 필요한 걸 덧댄다고 이해하면 돼. 그럼 뭐 좀 물어볼게. 만약에 당의 동네가 도시지역이었어. 그치? 근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밀집이 예상된 동네거든. 개발 가능한 동네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 동네에 문화재가 있었다? 뭐가 있어? 문화재.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문화재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도시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다 없어지고 개발돼야 맞는 거거든. 근데 우리 남대문, 동대문 봐도 국보 잘 지켜지고 있잖아. 아, 뭐 다른 규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도시지역이어도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구가 지정되잖아. 그러면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보호지구의 규제가 덧대어져 있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문화재를 철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남대문, 동대문 일단 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야. 용도지역 안에 옵션이 지구가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땅에 용도지역 위에 여러 개의 지구가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지구가 있다.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거야. 요 동네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였고 요만큼이 고도를 규제하는 고도지구였고 이만큼이 경관을 규제하는 경관지구였어. 지구가 3개야. 도시지역인데 지구는 중복이 된다? 왜냐하면 이건 옵션이니까. 그렇지? 근데 내 토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그러면 보호지구 여기 있다고 치자. 보호지구, 그 다음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다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땅 가진 분이 제 땅 그래도 도시지역이에요. 3개 지구에 걸쳐 있지만 와서 물어봐. 좋은 땅이죠? 물어본다? 그럼 나 뭐라는 줄 알아? 버려. 쓰레기야. 쓸 데가 없어. 우리 가끔 그래가 주변에 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도 많고 한데 유독 이유도 없이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비어있다거나 뭐 고물상 쓴다거나 이런 데 가끔 본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야. 종로에 가도 그 좋은 노른자의 땅에 고물상이 있어요. 상상 초월이라니까. 왜? 이런 규제 때문이야.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 이용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역 위에다가 지구라는 옵션을 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물며 용도 지역 지구만으로도 규제가 완성이 안 되지. 그러면 두 번째 추가 옵션이 들어가. 추가 옵션. 그게 용도 구역이야. 추가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옵션, 용도 구역은 추가 옵션이야. 쉽게 얘기하면. 야, 이런 정도는 안 되겠는데, 야, 이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정할 거야. 그린벨트라고 하지. 아마 TV에서 그린벨트의 규제 들어봤을 거야.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럼 얘 토지는 뭐야?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도시 지역이면서 경관지구면서 보호지구면서 고도지구이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야. 상쓰레기야 이거는. 그렇죠? 정말 세금만 나오고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야 이거. 이럴 때 일반 국민이 어떤 초이스 하는 줄 알아? 나라에 토지를 기부해. 쓸모가 없잖아. 기부해 그냥. 그럼 체납하거든 정부가. 대신 그와 비슷한 토지를 국유지를 좀 쓰게 해주라. 주라 쓰게 해주라 이러면서 나름대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특히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러분은 근데 재산법을 안 배우니까 나중에 기회 때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가 지역, 지구, 구역인 것으로서 봐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하고 서울시 일부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를 만들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하여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시가 됐다. 이거를 하나씩 배우자 앞으로. 그러면 8주 중에 6주가 가요. 이게 바로 공법의 다야. 끝나고 나면 아파트 아까 3개도 건축법, 주택법 보면 진도 끝.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되게 많은 거야 사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뭐 하는지 알겠지 이제. 그럼 9페이지 봐봐 다시 한번. 9페이지 봐봐. 그럼 9페이지에 이제 용어 정리를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이거 봤으니까. 왼쪽에 지구단위 계획 봐봐.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시작. 형광펜 거.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그 위에 쓰면 서울시라고 써.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이 서울시야. 그러니까 서울시의 일부인 거야. 여기 서울시의 일부. 서울시의 일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서울시 일부. 이해가셨죠?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 이거를 뭐라 불러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 부르는 거야. 그치? 내가 상계동, 옥수동 얘기했어. 일부에 대해서 구체화된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전체에 만드는 계획에 비하면 좁은 동네지. 그러면 전체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하고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하고 어느 게 더 경미할까? 경미.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특례 간소화 절차가 많아. 앞으로 배울 때 그걸 느껴야 돼.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특례가 많다. 간소화 절차가 많다. 이걸 느껴야 돼. 그러면 훨씬 더 쉬워져. 아, 당연하지. 서울시 전체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에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절차가 간소화되겠지. 이해갑니까? 그걸 느끼면 앞으로 진도 진행하면서 별로 어렵지 않게 를 맞이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 얘기. 왼쪽 밑에 볼게요. 용도지역법입니다. 왼쪽 밑에 용도지역 뭐라고 나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에 빨간 줄 해놨겠어 내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봐봐. 왜? 써봐. 마찬가지로 성별이야. 사람으로 치면 성별이 용도지역이야. 그러니까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어진다? 그거는 중복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속옷, 겉옷, 넥타이, 잠바 다 겹쳐 입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지역, 지구는 중복규제가, 지구구역은 중복규제가 없는 거야. 옵션이니까. 그죠? 지역은 성별이니까 중복이 안 되는 거고, 그 위에 1차 옵션 지구, 그 위에 2차 옵션 구역이잖아. 나도 마찬가지잖아. 속옷, 겉옷, 잠바 다 입잖아. 겹쳐 입잖아. 지구 구역은 겹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까먹어. 고민 많이 했어. 뭐라 말해야 쉬울지. 그렇죠, 여러분? 왼쪽 밑에 용도 지구 좀 봅시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시작.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그게 용도 지구. 그 밑에 용도 구역은 이거지. 지역, 지구.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그게 구역. 정의 이해돼요? 봐, 그림 보고 왔더니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쵸? 얼마든지 내용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일단 가운데 위에 볼게요. 그러면요. 기반시설 봅시다. 말해 기반시설. 여기 봐봐. 그러면 요 기반시설이 서울시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냐? 그게 7가지가 있어요. 정 가운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앞자만 따면 교공유공방보환 기반시설. 시작. 교공유공방보환 기반시설. 시작. 교공유공방보환 기반시설. 그러면 외워봐. 교통시설 읽어.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32회 때도 또 나왔는데 항상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기반시설과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이런 스타일인 거야. 그리고 봐봐. 도로, 철도, 항만, 교통인 거 모르는 사람은 정상 아니야. 그렇죠? 외울 필요 없어. 또 광장, 공원, 녹지, 공간시설인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소리야. 보면 알아.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유통, 공급, 학교, 그 다음에 하천 같은 거 방제.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알아.
헷갈리는 건 6번, 7번이야. 보건위생시설. 시작. 보건위생시설이라는 거 왼쪽에 써봐봐. 뭐라 쓰냐면 이렇게 써봐. 생을 마감한다고 써. 생의 마감. 살생자. 생을 마감하는 게 뭐야? 죽을 싸지 뭘. 뭐라고요?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보건위생시설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해. 그럼 어떤 분이 그래?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환경기초를 봐봐라. 환경기초. 걔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러고 나와 하수도는 보건위생시설이다. 환장해. 그래, 하수도는 위생이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가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아. 이해갑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아, 보건위생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장도종이라는 게 보건위생설이구나. 근데 요번에 32의 기출에 뭐라고 나왔게?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이 나왔어요, 요번에. 환경기초에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을 보건위생시설이다. 와, X. 우리가 재활용 센터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아. 이해갑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헷갈린다고. 보건위생을 외워둬야 환경기초가 안 헷갈리는 거야. 여지없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거 아마 또 나올 거야, 33회 때. 보건위생과 환경기초 묶어놓고 별 20개 해. 완전 100%야.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보건위생과 환경기초 두 가지 묶어놓고 별 20개 해야 돼. 이게 바로 아까 설명했던 학급 레벨인 거야. 이해갑니까? 근데 학급 10문제 틀리면 맞출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이 학급 레벨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야 30점이 기본으로 세이브가 되어지고 중급 레벨의 공략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 점은 꼭 명심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뭐다? 그 기반시설의 바로 밑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지? 그게 도시계획설이야. 바로 밑에. 형 앞에 거 봐.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시작.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봐봐. 여기 봐봐. 이게 기반시설이야.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어. 요게 도시계획설이야. 됐죠? 봐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어. 도시계획시설. 그럼 계획으로 규제하지. 이걸 설치해야 돼. 그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야. 바로 밑에 앞에 도시계획시설을 바로 밑에 도시계획시설을 끄라는 것만 꺼. 도시계획시설을 그것만 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야. 봐봐.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다. OX. X인 거야. 왜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도 안 됐어. 안 된 거를 왜 사업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걸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야. 건너뛰면 안 돼. 알았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오늘 집에 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교공, 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뜨세요. 이게 오늘의 미션이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들 집에 가서는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한테 얘기하더라고, 일반적으로. 근데 나가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정 가운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말해?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이거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 있죠?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있죠?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봐. 요 그림 하나 이해했더니 모든 게 해결되지? 간단해. 이해가셨죠? 그 정도. 일단 국토계획법의 용어 정의는 요 정도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해 줄게요. 9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개발행위 허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란색 바닥 칠을 안 해놨죠. 왼쪽에는 칠해놨는데 그럼 제가 왼쪽에 노란색 바닥을 칠해놨다는 의미는 뭐죠? 도시관리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왼쪽 박스는 지금. 봐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마지막이야. 여러분, 잘 들어요. 개념만 이해하면 쉬워. 여기서 아파트를 짓는 개발 행위를 해요. 정비 사업으로. 그러면 도로가 좁아지거나 나무를 안 심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규제하겠지. 도시 개발 사업으로 토지 구획을 정리하는데 도로를 안 만들겠어요? 택도 없죠. 도시계획 사업인데. 그럼 여기서 건물 짓는 개발 행위 해도 당연히 난개발이 안 돼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면서 건물 지을 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데 도로 안 만들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럼 봐봐.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작.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계획으로 규제를 하니까. 근데 반대로 봐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았는데 건물을 짓는 개발 행위를 갑이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규제하는 행위도 아닌데 그런 개발 행위하는 갑이 내가 건물 지면 도로가 많이 좁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토지의 절반을 도로 부지로 제공해서 공익에 기여해야지. 내가 건물 지으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아마 오염될 거야.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나무 100그루를 내가 꼭 심을 거야. 스스로 알아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이거 정상 아니야. 미친놈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정상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나무 안 심어, 도로 안 넓혀, 나의 개발 이익만이 초미의 관심사야. 맞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의 개발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니까 도로는 겁나 좁아져, 나무 안 심어, 환경 위해돼. 이런 게 바로 난개발이거든. 그러니까 잘 들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 행위는 난개발이 우려가 돼서 건건이 허가를 받게 해. 이걸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야. 오른쪽 맨 위에 봐봐. 의 보이죠? 형광펜 겁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키워드는 안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동그라미 난개발 방지. 를 위해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야. 나 좀 봐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자고.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가 있어.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면 난개발의 우려가 되니까 건 바이 건으로 허가받아야 행위케 해줄게. 그래야 난개발을 막으니까. 내 말 이해되지?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 질 때 나 도로를 얼마나 넓혀야 되는 거야? 나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애매해지잖아. 그럼 서울시장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면 평등하지 않겠지. 그래서 그 허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생긴 거야. 그게 그 밑에 성장관리계획이야. 봐봐. 성장관리계획. 그 옆에 써봐. 허가 기준이라고 써. 허가 기준. 그게 성장관리계획이야.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에는 어느 정도 나무를 심어야 되고 어느 정도 도로를 넓혀야지 알 수가 없으니까 따로 기준을 제시해줘. 그게 성장관리계획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자고. 난개발 방지하면 개성이지. 개 동그라미하고 성장관리계획 동그라미 연결해줘. 뭐라고요? 제목에 개발행위 허가, 개 동그라미하고 제목에서 개발행위 허가, 성장관리계획의 성 동그라미하고 연결시켜놔. 난개발 방지하면 개성이지. 자도 하나 준비하면 좋겠네. 15cm 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애들 그 도형 자 있죠?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15cm 자도 하나 사요. 알았죠? 난개발 방지하려면 시작.
개성이 있어야지. 시작. 개성이 있어야지. 새로 만든 코드야. 그냥 합시다. 뭐라고요? 난개발 방지하려면 개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마무리. 알겠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장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나중에. 지금 하면 너무 길어. 그럼 정리합시다. 에브바리 정리. 에브바리라고 했어요. 시작. 정리. 오늘은 뭘 배웠냐면 부동산 공법이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뭐랬지 내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 누가? 공적인 주체가. 그러니까 공적인 주체의 행정주체나 행정청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고 했고, 거기서 서울은 특별시고 인천은 광역시고 세종은 특별자치시고 성남은 대도시고 구리는 그냥 시고 가평은 군이고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시군 자치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시도가 있는 거고 시도 시군자치구 해봐. 시도지사 시군자치구 시도지사 시군자치구 시작. 시도지사 시군자치구 아셨죠? 기억하시고 행정시는 어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거긴 지자체 아니야. 그렇죠? 행정구는 어디? 고양시 일산동구 성남시 분당구 그건 행정구야. 지자체 아니야. 이해가셨죠? 했고요. 그러면서 6개 법을 배우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고 그 중에 국토계획법에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걸 본 거야. 봐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이해갑니까?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종류, 교공, 유공, 방부한 등이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12페이지 동그라미를 봐. 그럼 12페이지의 그 동그라미가 우리 부동산 공부의 70%를 보고 있는 수비인 거야, 그게. 됐습니까? 다음 주는 건 뭐야? 개발법부터 용어 관련된 거 끝까지 한번 쫙 얘기해 주고 법마다 입문 과정 2주는 끝낼 거야. 요 자료 다음 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팁이 있는데 파일을 좀 준비해야 돼. 자료 넣을 파일. 근데 파일 하나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뭐 하죠? 과목별로 있어야 돼. 지금 학원에서 비닐팩 하나 줬지? 그거 다 터져 나중에. 그러니까 문방구 가서 파일 책도 사는 게 옳아. 좀 급한 대로 과목마다 있어야 돼 사실은. 그렇죠? 너무 두꺼운 건 막 적당하게 돼 있는 거. 그렇죠? 해가지고 뭐 너무 비싼 거 말고 적당한 거 그냥 파일 집어넣을 만한 거.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과목마다 있어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급한 대로 지금 비닐에 있는 걸 넣으면 되는데 여유되면 사는 것도 괜찮아. 그런 것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